여러분,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방문을 했었죠. 평택 캠퍼스에 공사 현장에 갔어요. 공사 현장에 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K반도체, 반도체 전쟁에 한국도 참전한다 하는 것을 사실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은요, 투자입니다. 투자. 엄청나죠. 2021년 올해 41조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2025년까지는 283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2030년까지는 510조 이상을 투자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반도체 K벨트에 대한 구상도 밝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판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화성, 기영, 평택, 천안, 온양까지 파운더리나 소부장,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까지 이렇게 일자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이천 쪽으로 메모리 반도체, 이게 SK 하이닉스죠. 이렇게 가겠다. 그리고 괴산까지, 괴산 청주까지 패키징과 메모리 파운더리까지 가겠다. 이렇게 K벨트에 대한 구상까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게다가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액공제 계획도 말을 했어요. R&D 비용에 대해서 적어도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30에서 40%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 중소기업에는 40에서 50% 주겠다. 그게 아니면 신성장이나 원천 기술에 대해서는 조금 10%씩 낮아서 주겠다.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핵심 전략 기술이나 혹은 신성장이나 원천 기술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업계가 평가하는 것은요. 대체로 기업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업의 목소리가. 물론 510조에 대한 투자하는 게 정부가 투자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삼성전자나 민간 기업이 153개 기업이 510조를 투자하는 거니까 이게 정부가 꼭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가 1조 이상의 반도체 설비 투자 특별 자금을 공급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뭔가 과감한 지원책? 유례가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가 나왔어요. 유례가 없다. 이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조금 다급했다. 이런 생각도 드시죠. 지난번 취임 4주년 연설에서 경제란 말을 엄청나게 반복을 하더니 그 이후로 경제 횡보에 나서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 할 바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렇게 510조를 투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되는 삼성전자의 수장은 감옥에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주인 없는 집에 가서 잔치상 열었다. 주인 없는 집에 가서. 주인은 감옥소에 들어가서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객이 와서 집에 와서 잔치를 여는 격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비난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게 진짜 투자할 거냐? 진짜 이렇게 할 거냐? 말만 하는 것 아니냐? 또 화려한 말잔치로 끝나는 것 아니냐? 1년밖에 남지 않은 1년도 채 안 남은 정부가 이거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시기에 대한 논란도 많았어요. 시기에 대한. 아니 좀 빨리 하지 왜 이렇게 늦게 해서 경쟁력을 놓치냐. 뒤에 와서 왜 뒷북을 치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전쟁에 한국이 참전을 했지만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정부 지원금 비중 보세요. 비중 정부 지원금. 하이닉스 엄청 작죠. 예, 0.5%입니다. 삼성전자 0.8%입니다. 그 위에들 보세요. 그 위에들. 시믹이라고 중국에 있는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6.6%. 화홍이라는 중국 업체입니다. 5%. ST 4.3%. 청화윤이 마이크론 미국이에요. 마이크론도 3.8이에요. NXP 네덜란드 회사죠. 대만 회사 TSMC 퀄컴 다 진짜 그야말로 정부의 지원, 정부의 어떤 지원을 등에 메고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보세요. 상황이 이랬어요. 진작에 나섰어야죠. 진작에. 이렇게 늦게 나서서 무슨 반도체 전쟁에 참전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게다가 보시면 우리 반도체 전쟁에서 지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D램 우리가 1등이잖아요. 전세계 1등인데 점유율이 삼성전자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41.7%로 2020년에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에 42.7% 1%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 보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보다가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시장이 월등하게 큽니다. 월등하게. 그런데 이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낮다는 사실이에요. 진작에 기업을 적폐 세력으로 삼지 않고 기업을 동반자로 삼아서 투자를 해줬다면 지금 이런 걱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기업을 적폐 세력 삼아서 쉽게 말하면 때려잡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이 과연 지금 이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뛴다고 해서 지킬 거냐. 요즘은 물음표를 표합니다. 물음표를 표합니다. 두려운 것은 지금 미국도 지금 반도체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반도체라는 자체를요, 어떤 첨단 기술 산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완전히 공급망 자체를 국제 분업에서요, 반도체 어떤 국제 분업에서 안 한다. 미국이 다 통째로 생산하겠다. 반도체의 어떤 기획, 설계, 개발, 양산까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이 기획해서 개발을 하면 설계를 하면 한국에서 생산을 하고 대만에서 생산을 하고 중국에 생산하고 이렇게 국제 분업이 이루어졌던 게 반도체의 실상인데 지금 그게 변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은요, 적어도 반도체를 전략 물자화해서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7조 원을 지금 투자하겠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게다가 2단계 반도체 기업 초청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삼성도 참여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벌써. 삼성도 참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위협적인 거고요. 여기에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지금 반도체 작업 자족을 선언을 하고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라고 하죠. 2025년에는 적어도 첨단 기술에 대한 10개에서는 중국 1등을 하겠다. 이게 중국 제조 2025였거든요. 여기에 보면 반도체 작업률을 현재 5%에서 15% 사이를 7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러면서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하면 170조입니다. 170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달려오고 있거든요. 이게 발표라는 게요.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은 이미 예전역에 발표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미국은 이미 공급망 사설을 바꾸겠다면서 대만 TSMC한테 미국에 투자해 이렇게 해서 500억 달러를 투자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만들어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많이 늦었어요. 게다가 반도체 전쟁을 일끌 수장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풀어줘야죠. 국민 여론도 풀어주라고 지금 사면하라고 난리인데, 사면해서 반도체 전쟁에다가 참전을 시키라고 난리인데 빨리 풀어줘야죠. 그런 것들이 동반이 되고 규제, 기업에 대한 수많은 규제들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만들었던 규제들 다 혁파해야죠.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이 그나마 따라갈 겁니다. 저는 리더하리라고 지금 생각 안 해요. 1등에서 선도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했을 때 같이 동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도적인 입장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그만큼 우리가 때가 늦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의 저력 무시 못하거든요. 지금 코로나19 위기에도 수출 늘어나는 거 보세요. 우리 기업인들은요, 발이 부러뜨라 뛰어다닙니다. 저는 그런 기업인들의 저력을 믿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을 했더라도 우리 기업인들의 저력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뒤엎을 만한 그런 소식이 전해질 거라고 믿습니다.